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죠. 다가오는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가 될 것인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이제 내란 우두머리 정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코앞입니다. 그동안 참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치 평론가들, 정치인들, 정당인들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딱 들어맞은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였죠. 사실 윤석열 탄핵 관련된 증거와 증인들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다 봤죠. 내란 속의 윤석열이 어떻게 하는지를요. 이렇게까지 끌 일도 아닙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또 극우 세력들, 극우 유튜버들이 소위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또 조장을 하고 있죠.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이다 라면서. 자, 그동안 나왔던 가설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첫 번째, 가장 유력했던 것이 사실 3월 14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앞서 벌어졌던 탄핵 두 번 그 예를 비추어 봤을 때 최종 변론 기일 이후 평균 지난 일자들 그리고 금요일날 선고된 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3월 14일 금요일날 만장일치의 형태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사실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고가 되지 않았죠. 사실 저도 3월 14일날 선고가 될 것이다 라고 제 유튜브에서 예측을 했었는데 틀렸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고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가설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결정문을 작성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워낙에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극우 세력들조차도 반박을 할 수 없겠고 완벽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만장일치의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그래서 지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죠. 그러나 계속해서 선고는 지체가 되고 여기서 또 다른 가설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진영이 갈라졌다는 거죠. 보수 성향 재판관 3명 그리고 진보 성향 재판관 3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갈팡질팡 하고 있다. 이렇게 좌우로 갈라져서 지금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가설이었습니다. 인용 의견이라면 헌법재판소장이 그냥 선고일을 지정을 해서 의견을 제출해라 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까지 지체되는 것은 분명히 기각이나 각하인 것이고 차마 선고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가설이었죠. 이 가설도 굉장히 좀 많이 돌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 성향을 띤 헌법재판관들도 사실 노골적으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낸 것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정말 역사 앞에 대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도 알아요. 윤석열이 한 행동은 내란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을 안고 가면서까지도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노골적으로 내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관이. 그래서 저는 이 가설은 가능성을 좀 낮게 봤습니다. 다른 가설로는 이제 최근에 나온 가설인데 계속해서 또 지체가 되니까 일부러 헌법재판관 몇 명도 아니죠, 한두 명 정도 소수가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로 혹은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로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서 보수 진영이 좀 유리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어떤 수작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은 윤석열의 복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가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저쪽과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한두 명, 이게 누구라고 딱 특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추측이니까요. 어디까지나. 그 한두 명이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시간을 끌었겠죠. 그러나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았죠. 이재명 대표 2심이 무죄가 나와버렸죠. 거기서 고민을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4월 18일 이후로 어떻게 좀 시간 한번 끌어볼까 고민을 했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끔 하는 법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굉장히 긴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어도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안, 이렇게 입법적인 어떤 방어를 민주당이 하니까 그제서야 4월 4일 오전 11시에 탄핵 선고를 하겠다. 저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고를 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틀려버린 걸 아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지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요. 정당이 가진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 국민들의 삶을 나아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 가치 그 제1의 목적인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권 창출을 하려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그리고 권력 연장을 위해서 정권 창출을 하려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의리라는 것도 없죠.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은요. 국민의힘 기득권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굴러들어온 돌입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적당히 활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아나무인이었죠.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내란까지 일으키니 정말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도 더 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되면 우리 국민들 정말 절반 이상이 광화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기득권들이 그리 싫어하는 이재명도 날리지 못했죠. 결국에는. 그리고 국민의힘 기득권들도 윤석열을 버리고 싶어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할 이유가 없죠. 헌법재판관들이. 그래서 이거 시간을 더 끌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이렇게 점점 평이도 짧아진다고 하죠. 선고 일자를 정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민주당 청년의 시각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4월 4일 내일 모레면은 실현이 됩니다. 드디어.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를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또 가면을 쓰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일 겁니다. 우리 중도층 특정 정당을 특별하게 지지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시민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 벌인 짓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국민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그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정권을 국민의힘이라는 저 집단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 나라 정말 망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내란 수계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행동을 정말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선고 저는 100% 인용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집회, 시위, 삭발, 단식 여러 가지 투쟁 방식을 활용을 해서 내란 세력 척결을 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 혹세무민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됩니다. 윤석열 파면이 끝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남은 내란 세력 그 잔당들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척결하는 그날까지 저도 끝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